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HLB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여기 고점 라인 있죠. 이 고점 라인을 쭉 가서 여기에서 22평선 만나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여기가 바닥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지 라인이 뚫렸습니다. 지지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이거 하방향으로 더 내려가는 거 아냐? 원래 악재가 발생하면 추세 하락이 결정이 되잖아. 따라서 이거 추세 하락으로 꽂혀서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악재로 하방향 추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영향으로 일시 하락으로 떨어지는 건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일시 하락이에요. 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장이 다 빠지고 있죠. 오늘 코스닥 작살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동안 코스닥이 쭉 상승을 해줬어요. 왜 그랬죠? 금융 투자에 ETF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그 자금이 빠졌습니다. 주가를 버티고 있었던 주요 주체가 빠지면서 기관, 외인 모두 매도세로 가면서 주가가 하방향으로 꽂힌 거예요. 시장이 빠지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냐면 시장 ETF에서 자금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약 ETF에서 자금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HLB 같은 경우는 시총이 크죠. 시총이 7조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시장 ETF 자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지지 라인이 깨지긴 깨졌죠. 하지만 일시적 영향으로 깨졌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LB의 하락세가 시장 탓이라면 시장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빠지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반등해줄 여력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겁니다. AMD가 17%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박살이 났고요. 반도체 지수가 박살이 나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기둥이 누굽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닙니까? 이 두 녀석이 크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녀석이 시장을 끌어내리니까 아이고 시장에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는 구별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 다 이해가 가요. 뭐냐면 AMD를 아시죠? CPU 만드는 회사잖아요. AMD가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10%가 빠진 거예요. 왜 빠졌냐? 원래는 컨센서스라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 보통은 주가가 올라가고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으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으면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MD는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했는가? 시장이 얼마를 기대를 했었냐면 14억 달러를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 나왔죠? 8억 달러 나왔어요. 그러면 기대치보다 4억 달러나 많이 나온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좋은 거죠. 근데 왜 빠져요? 그것도 마이너스 10%나 왜 빠져요? 왜냐하면 가이던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올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성장 계획 같은 걸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 AI가 발전하고 있거든. AI가 발전하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그 반도체랑 AMD의 부품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미국이 중국에다가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인공지능 부품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풀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중국산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이던스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이래서 빠졌다. 근데 이유가 생각보다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믿음이 확 가지는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왔으니까 한번 여기서 조정 주고 올리자 이거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한 방 맞으면 거기에 악하고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겁을 먹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봤을 때는 겁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가이던스가 올해도 좋을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올해는 심지어 작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더 좋은 게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을 못했을 뿐이죠. 무슨 얘기예요? 발전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발전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는 건데 지금 고점에 와 있으니까 조정 들어가는 거고, 이 조정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상승세에 나와줄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상승세는 앞으로 우상향 그래프는 계속해서 나와줄 거예요. 단순히 지금 상승 N자 파동으로 들어가 있는 과정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좋아요, 작년보다 더 좋아요가 메인 기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라는 뜻으로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주식의 특징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건 기술주잖아요. 보통 시장에 돈이라는 게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요. 이것까지는 다들 알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어디 쪽이 많이 상승합니까? 예전에 코로나 관련 주가가 완전 그냥 박살이 났었잖아요. 박살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서 돈을 풀었죠. 돈을 풀어서 강제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중심이 돼서 올라갔습니까? 기술주, 제약바이오주, 첨단기술 뭐 이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경기 민감하게 움직이는 애들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왔고 한번 숨 쉴 틈을 줘야 되겠다라는 거면 기술주 중심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가 버텨주는 거죠.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나타날 때 이때 기술주의 반도체가 근간이기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제약바이오도 함께 움직입니다. 특성이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같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반등세가 나와주면 제약바이오가 같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MD는 도대체 언제까지 빠질 거고 언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AI 발전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AMD입니까? AMD가 아니죠. 우리가 AI의 발전을 볼 때 가늠자 기준으로 보는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주식을 볼 때 가늠자 기준으로 보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발전할 때 가늠자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넣어줄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가는 자는 뭡니까? 이번에 실적 아닙니까?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어요? 엔비디아 실적 언제 나옵니까? 모르죠.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예상은 해볼 수 있죠. 24년도에 엔비디아 실적 언제 발표했습니까? 2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 즈음에서 발표하겠죠. 그리고 25년도에는 언제 발표했습니까? 9월 7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실적 발표하기 전에 뭐가 생깁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죠. 스토리를 연결해서 보면 AMD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눌렸어요. 왜? 그동안 상승세가 많이 나왔으니까. 눌렸어요. 눌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건 기대감이 있죠. 그럼 주가는 상승해야겠죠. 그럼 연결해서 가는 거죠. 이 날짜는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2월 22일에서 2월 27일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됐습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그게 이제 2월 중순이 되는 거죠. 바닥을 찍어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설 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갭 뜨겠죠. 급등 나오겠죠. 상승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설 전으로는 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것들은 시장의 감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HLB가 오늘 눌렸잖아요. 여기서 잘잘 거릴 겁니다. 잘잘. 왜 그럴까요? 왜? 시장이 못 받쳐주니까. 시장이 받쳐줄 때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오겠죠. HLB는 언제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것 같습니까? 3월 중순쯤 되면 그 전에 올라갈 겁니다. 2월 말쯤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죠? 요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게 CRL이란다. 클래스 2 나왔잖아요. 신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클래스 2가 나왔잖아요. 클래스 2가 나온 이유가 뭐죠? 예전에 니네들이 CRL을 맞았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CMC 때문에 그렇다. 항소제약에서 CMC 실사를 받는데 그게 미비하다라고 판단해서 CRL을 때린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클래스 2가 떨어졌죠? 그러면 3개월 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CMC 실사 이슈가 당연히 생기죠. 3개월 후에는 CMC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올지 말지. 그러면 3월 CMC 실사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죠.
기대감 언제부터 발휘되면서 쭝쭝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말이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횡보로 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강한 상승세가 나와요. 에너지를 얼마큼 모으느냐에 따라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구간에서 털려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털지 마라. 지금 중요한 건 주식에서 중요한 건 FDA 통과가 아니에요.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대감이에요. 중요한 거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언제까지 살아있느냐예요. 그게 주식 상승의 기본이고 기초이고 근간입니다. 기대감이 꺼졌느냐 죽었느냐예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기대가 생기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실적이 기대보다 잘 나왔더라도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기대감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꺾이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좀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보통 꺾이는가 상승하는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때는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제외하면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식들은 대부분 이 이벤트 종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벤트를 다 기다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빵 하고 터트리겠죠. 그 터트리는 타이밍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HLB가 앞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건 당연해요. 왜? 기대감은 살아있거든. 살아있는 이 기대감에 당연히 상승세가 나와줄 거고 지금 바닥 구간에 와 있으니까 에너지 압축 이후에 빵 하고 터트릴 겁니다. 이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고요. 010-8189-5170 이쪽으로 HLB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당연히 월 회원가입비 없고요. 3개월 가입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 HLB라고 문자 적어주시면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HLB가 앞으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HLB라고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갈 수밖에 없냐면 기대감이라는 게 갈 수밖에 없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AI의 발전은 기대감을 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분출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반도체 쪽이고 기술주 중심 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세가 나올 때 바이오도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반도체 AI 발전 이런 것들이 아직 죽지 않았고 26년도에 계속해서 포텐이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I의 발전은 당연히 바이오로 이어지는 거니까 바이오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올해 바이오를 들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5000P 이야기 하는데 10,000P도 가능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AI의 발전은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생산력 증대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생산력 증대라고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주가가치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으로 나뉩니다. 노동소득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돈이고요. 비노동소득은 재테크를 통해서 버는 돈이에요.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라고요.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발전된 사회일수록 비노동형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여러분들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된 사회에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오로지 노동소득으로만 쌓는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정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노동이라는 것은 결국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뭐로 가야 돼요? 투자 쪽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로봇이 발전을 하게 되고 바이오가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거고요.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돈을 잃더라도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잃더라도 경험을 쌓아 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내용이 공감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